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공부 잘 안 되는 겁니다. 공부를 잘 안 되는 거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냥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는 원래 안 되는 거니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뭐 스트레스 받는다, 새벽 2시까지 한다, 그런 일을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응? 그냥 짬짬이 그때그때 한 번씩 생각해 보는 거야. 짬짬이 부동산 가격 공시할 때 누가 공시하는가, 이신청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표준지 공시가를 공시할 때 무엇을 공시하는가, 이런 걸 짬짬이 생각하는 거지, 뭐 책 들고 다니면서 공부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짬짬이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뭐 연구하고 막 이런 거 아니잖아요. 시험에 나오면 이게 O다 X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것도 10개 중에서 6개만 맞추면 돼. 10개 중에 6개.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에 결혼해서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계산 문제를 좀 해볼 건데, 최근에 출제 경향은 출제 문항수는 경향이라 문항수는 10문제 정도를 출제합니다. 근데 그 10문제에 이제 출제 경향을 보면 10문제 중에서 최소 5문제, 많게는 한 7문제, 8문제까지 기존에 출제했던 것에서 숫자만 바꿔서 내는 겁니다. 작년에는 한 문제 빼고 거의 9문제가 기존에 출제했던 것에서 숫자를 바꿔서 출제했습니다. 작년에는 계산 문제는 쉬웠어요. 이론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그래서 오늘 계산 문제 할 건데, 목표는 여러분의 계산 문제 목표는 이제 시험장 가서 목표는 3개 내지 4개를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이 풀 수 있는 것은 기존에 출제했던 문제를 숫자만 바꿔서 출제하는 거, 그거 푸는 거지, 새로운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문제 절대 보지 말고, 여기 예를 들어서 문제집에 예상 문제집이라든지 어떤 문제집을 보면 막 거기 보면 이상한 문제가 났는데 그거 아주 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 위주로 제가 이 정도는 풀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사실은 요약 정리집 있잖아요. 요약 정리집에 있는 문제 정도로 풀 수 있어요. 그 요약 정리집에 있는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10몇 문제 되니까 그 정도 풀고 그 외의 것은 풀지 못합니다. 실제로 가봐요. 실제로 가면 경험하신 분 있을 건데, 계산 문제 풀고 막 이렇게 계산기 넣고 두드리고 막 이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민법이 박스 문제가 많이 나오고 민법이 어렵게 나오잖아요. 그 민법을 풀고 있어야지 계산 문제 풀고 있다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계산 문제 10문제 출제되는데, 자 보자고요. 나는 계산 문제 하나도 안 해버렸다. 그럼 10문제 출제인데 하나도 안 해버렸다. 그럼 최소 2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10문제가 나오면 그 계산 문제 전부 다 2번이나 3번이나 4번 셋 중에 하나를 찍어버려요. 그럼 반드시 2개는 맞춰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계산 문제를 전혀 안 하고 2문제를 만든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계산 문제 자기가 열심히 했어요. 근데 풀었는데 다 틀려버려. 그죠? 그럼 하나도 못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4번, 답이 3번이 4개인가 나왔어. 그럼 봐봐요. 계산 문제 하나도 안 고 3번 찍은 사람 4문제를 맞춰버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계산 문제를, 또 이런 분이 있다. 계산 문제 하지 않은 사람들이 꼭 가서, 교수님 계산 문제가 어떻습니까? 이번엔 계산 문제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런 분들 80%는 계산 문제 하지도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와서 막 계산 문제가 어떻고 계산 문제 때문에 못한다. 좋아. 그러면 계산 문제 때문에 못한다. 그러면 계산 문제 10개 빼버려요. 10개 빼면 30개 남죠. 그 30개라도 좀 잘해봐. 이론적이라도. 그러니까 계산 문제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오늘 요거 여러분이 준 것도 분량은 사실 많아요. 요거 지금 다 푸는 게 아니라, 유형 17개인데 다 푸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제가 절반 정도는 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유사 문제는 여러분이 시험 볼 때까지 보면서 풀이 다 해놨으니까 자주자주 풀어보시고, 혹시 풀이가 불충분하면 목요일날 저한테 질문하면 제가 아주 성심성의껏 알려드릴 겁니다. 의미 아셨죠? 자, 그래서 계산 문제 해볼 건데, 아주 어려운 것은 하지 않을 거예요. 예, 가봐요. 어려운 거 풀지도 못하는데. 그러면 10문제 정도가 지금 계속 꾸준하게 출제되는데, 그럼 최근 5년 동안 하면 50문제가 출제된 거야. 계산 문제 50문제. 그 50문제를 내가 다 풀고 갔다. 그러면 실제 시험장에 가면 7, 8개 맞출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다 못 풀거든요. 그러니까 기출됐던 것만, 이미 출제됐던 것만 풀지, 뭐 새로운 형태, 모의고사에 새로운 형태 나왔다, 그런 거 싸그리 무시. 못 푼다니까. 내 말 믿어도 돼. 믿음, 합격, 불신, 불합격. 그래도 됩니까? 여기는 교회가 아니니까. 교회면 믿음, 천국, 불신, 지옥이잖아. 교회가 아니니까 얘는 믿음, 합격, 불신, 불합격이니까 저는 말처럼 하시라고. 자, 지금부터 이제 풀어볼게요. 눈 크게 뜨고 하시면 돼요. 눈 크게 뜨고 이렇게. 계산 문제를 푸는데, 이 계산 문제를 푸는데 안 풀리는 문제, 못 풀리는 문제 중에 내가 못 풀겠다.
그래도 이론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나는 계산 문제 못하지만 이론을 알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자, 계산 문제 요 문제지 요거 받아오셔야 돼. 이렇게 받아요. 혹시 요거 없으신 분들은 이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다 계시죠? 예, 그래 이제 가봅시다. 자, 유형 1번 균형가격 균형거래량 계산입니다. 얘는 올해는 여러분 시험에서 출제할 확률은 좀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얘가 출제 형태를 보면 거기 봐봐요. 그러면 24, 26, 28, 30 여기까지 보면 퐁당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2회 때 나와야 되는데 31회 때 나왔어요. 31회 때 나오고 33회 때 나오고 그러면 계속 경련제로 퐁당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럼 여러분 시험에서 나올 확률은 약간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균형가격 균형거래량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작년 문제입니다 이거. 자, 균형가격 균형거래량 문제는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가 나오는데 예, 아주 기본은 이제 지금 우리가 푸는 문제 1번 문제가 기본인데 1번 문제 출제하신 분들은 좀 아파야 됩니다. 자, 왜 1번 문제를 출제하신 분들 아파야 되냐면 33에 맞죠? 맞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자, 우리가 여기 보면 제가 이거 빼놨는데 여기에 이게 3분의 2가 이렇게 나와. 3분의 2. 3분의 2 나왔죠? 왜 이렇게 주는지 모르겠어. 2분의 3이다. 미안합니다. 제가 2분의 3 고치려 하잖아. 왜 쌍심지를 키우고 막 그렇게 사람을 이렇게 엇박합니다. 겹박. 2분의 3입니다. 2분의 3. 이렇게 줬어. 이렇게 주니까 힘들단 말이에요. 이게. 왜 출제자가 그러잖아. 이 문제 출제하시면 좀 아파야 된다고. 왜 이렇게 장난을 치냐고. 우리가 분수식 알아야 되는 분수식 알아야만 중개업을 하나? 그거 없잖아요. 이렇게 장난을 친다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보면 분수식 나오고 소수점 나오고 그러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렇죠? 이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요. 이게 없으면 아주 편해요. 이게 만약에 2분의 3이 아니라 2다, 3이다 그러면 아주 편해지는데 2분의 3 때문에 많이 여러분이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2분의 3 때문에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요걸 제가 저하고 이론적으로 배웠던 걸 한번 해볼게요. 이론적으로 배웠던 거. 여기 지금 수요함수, 공급함수 나왔죠? 이게 이제 경작에서는 수리경작이라는 거예요. 수리경작. 거시경작, 미시경작, 수리경작 이렇게 했는데 수리경작은 뭐가 수리경작이냐면 경제 이론을 전부 다 수학으로 표시한 거예요. 수학. 그러니까 수리경작 책을 보면 그래프 이런 거 하나도 없고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감소하다 이런 거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이렇게 수학으로 나타나는 거야. 이게 이제 여기 경작인데 수리경작, 경작을 수학으로 표시했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제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수요함수가 지금 나왔죠. 이 수요함수가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걸로 보면 수요곡선이야. 수요곡선. 그러면 이걸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걸로 보면 이게 지금 시장이고 수요곡선이 이렇게 하나 있었다는 거야. 이렇게. 그다음에 공급함수 나왔죠. 이게 공급곡선이야. 그럼 이렇게 공급곡선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공급곡선은 몇 개 있어요? 하나. 공급함수 하나니까. 그러니까 공급곡선이 이렇게 1번 있었고 수요함수는 몇 개 나왔어요? 2개. 변화 전, 변화 후. 수요가 변한 거야. 수요가 변화. 그럼 수요가 변했으면 수요가 증가하거나 수요가 감소했다는 소리야. 그럼 수요곡선이 움직였다는 소리라고. 그럼 이게 원래 수요함수 1번, 요 변화 전이라고 이게. 그럼 이 점이 균형점이었어요. 그래서 가격, 거래량이 이렇게 결정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는데 공급은 그대로 있는데 요 수요가 이렇게 변한 거야. 그럼 수요가 변했으면 수요가 증가하거나 수요가 감소했겠죠. 만약에 수요가 증가했다면 수요곡선 어디로 갈까? 우측 이동하겠지. 우측 이동. 지금은 마음이 편해 보이네요. 여기까지는. 좀 있으면 마음이 불편해지겠죠. 그럼 수요곡선 우측 이동해서 D2가 생겼다는 소리야. 그럼 새로운 규정점이 여기야. 그럼 가격은 올라갔고 거래량은 증가했을 것이다. 맞습니까? 이 그림을 지금 수학으로 표시한 거예요. 수학으로.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균형이니까 균형 1번, 균형 2번이란 말이에요. 그럼 균형 1번에서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 구하고 균형 2번에서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을 구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이제 이 문제는 이렇게 주고 나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기억, 균형 가격, 니은, 균형 거래량이 변하는 균형 가격이 얼마 올라갔습니까? 얼마 떨어졌습니까? 균형 거래량이 얼마 올라갔습니까? 얼마 떨어졌습니다. 그거라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방정식을 푸는 건데 우리 중학교 때 이거 배운 거야. 중학교 다 올라가면 이거 배운다고. 초등학교 때도 지금은 배울 거야 아마. 어떤 게 균형이냐면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을 때가 균형이야. 이렇게 같을 때. 이게 이제 균형이라 한다고. 균형. 그러면 수요량이 뭔데요? QD를 수요량이라고 하고 공급량은 QS를 공급량이라 한다고. 그럼 여기 보면 이 공급함수에서 QS 나왔죠? 여기에 공급량이야. 그럼 공급량은 몇 개입니까? 공급량은
EP 마이너스 20입니다. 이게 공급량이라고 이렇게. 예? 요 P가 가격이고, 그럼 수요 함수가 두 개 나왔는데 원래 수요 함수에서 요 QD 저 앞에 해야 되겠네. 요 QD가 120 마이너스 2P란 말이에요. 그럼 요 QD가 수요량이에요. 수요량. 그럼 수요량은 120 마이너스 2P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두 개가 같다고 놓으면 이게 균형이라는 소리예요. 의미하셨죠? 그럼 이제 논리하셨으니까 원래 균형은 이렇게 두 개 갖다 놓고 풀고, 그다음에 새로운 균형은 공급함수하고 새로운 수요함수하고 이렇게 갖다 놓고 풀고, 그럼 방정식 두 개를 풀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의미하셨나요? 예. 좀 이따가 28회 때 문제를 어떻게 출제했는가 볼 건데, 28회 때 문제는 이 문제하고 똑같아요. 다만 이 문제는 지금 2분의 3 나와서 머리가 좀 아플 뿐이라고. 근데 여기에 2분의 3 안 나오고 그냥 3 나왔다, 2 나왔다 그러면 매우 쉬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제가 일부러 이제 2분의 3을 강조해서 이렇게 2분의 3 이렇게 안 써온 거예요. 이렇게 2분의 3 이렇게 써요. 이제 풀어볼게요. 풀어봅니다. 제가 이렇게 칠판을 풀고 다시 한번 떠볼게요. 그럼 원래 균형에서는 저는 수요함수하고 공급함수 같다고 이렇게 갖다 놓고 푸는 거예요. 이렇게 갖다 놓고. 근데 공급함수를 먼저 쓰는 게 편해요. 수요함수를 먼저 쓰든 공급함수를 먼저 쓰든 상관없는데 공급함수를 먼저 쓰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공급함수를 먼저 써요. EP 마이너스 20 이게 공급함수. 이게 공급량이라고. 이하고 수요량. 원래 수요함수가 이거잖아요. 그러면 원래 수요함수에서는 120 마이너스 2P 120 마이너스 2P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눈에 힘 좀 빼세요. 눈에 힘을 너무 많이 가지고 1시간 끝나고 여러분 눈 아플 것 같으니까 눈에 힘을 빼고 평상시 하던 대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문자는 문자끼리 숫자끼리 모아요. 그러면 요 마이너스 2P 있죠. 마이너스 2P가 이제 오른쪽으로 옮겨야 돼. 이제 여기 왼쪽 오른쪽이니까 이렇게 넘겨온 것을 이항한다고 그래. 이항을 하면 요 부호가 바뀐다고, 부호가. 그러면 자, EP 요 공급함수에 있는 EP는 왼쪽에 있으니까 그대로 두고 수요함수에 있는 마이너스 EP를 이항시켜요. 그럼 플러스 EP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요 수요함수에 있는 120은 그대로 두고 오른쪽에다가 공급함수에 있는 마이너스 20을 이항시켜요. 그럼 플러스 20이 되는 거예요. 그 P는 몇 개입니까? 4개. 4P. 4P. P 하나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야 4P가 되지. 일타쌍피에다가 하나씩 받았으니까 4P. 뭔 말인지 모른다. 자, 그럼 120에다 20 더했습니다. 140. 요 P가 가격이거든. 그럼 P는 140을 4로 나눠라. 요 4하고 P 사이에 뭐가 있어요? 곱하기가 있죠. 곱하기가 있으니까 이항되면 이제 나누기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140 나누기 4. 그래서 얼마가 돼요? 35. 그럼 원래 균형각이 35입니다. 그럼 이제 균형 거리량 Q. 요 Q는 35. 여기 양이니까 양이니까 35. 요 P가 35니까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야. 그럼 2 곱하기 20 아니 35 마이너스 20. 그죠? 70에서 뭘 빼는 거? 20. 그럼 얼마일까? 50. 자, 하나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거라고 해요. 그러면 새로운 규정점으로 갈까요? 새로운 규정점. 다른 말로 변화 후 균형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공급함수는 그대로잖아요. 그럼 EP는 마이너스 20 이퀄 120 마이너스 2분의 3P. 이게 지나갔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 상태로 되면 헷갈리니까 이 2분의 3P는 2분의 3은 몇입니까? 1.5. 1.5로 바꾸면 편해져, 이제. 여기 이제 1.5로 바꿔봐요. 그러면 이게 1.5P가 되는 거예요, 1.5. 그럼 이제 P는 P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모아. 그 마이너스 1.5가 이항되면 플러스 1.5니까 3.5P. 20이 넘어가서 플러스 돼서 140. 그 P는 얼마가 될까, 이제? 40. 그럼 새로운 교정점에서는 가격이 40이 된 거야. Q는 요 40을 공급함수 대입하든 수요함수 대입하든 똑같아요. 그러면 2 곱하기 40, 80에서 20 빼니까 얼마다? 60. 그러면 원래 균형 가격은 35였는데 새로운 균형 가격은 40이 됐고 원래 균형 거리량 50이 됐는데 새로운 균형 가격은 60이 됐습니다.
그러면 가격은 5가 뭐 상승했고 거래량은 10이 증가했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수요가 증가한 겁니까? 수요가 감소한 겁니까? 수요가 증가한 거잖아요. 수요가 증가. 자, 그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쟁점은 여기 2분의 3을 여러분들이 1.5로 만들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게 쟁점이에요. 그것만 만들 수 있으면 매우 편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내냐고. 그냥 여기다 3 주는 2 주는지 그러면 뭐 2분의 3을 우리가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분수식은? 이따위로 출제하잖아요. 출제자가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자, 보자고요. 그 풀이 방법은 수요함수와 공급함수와 갖다가 놓고 푼다. 공급함수를 먼저 놓는 게 편하다. 그러면 변화 전 원래 균형은 공급함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수요함수 나오겠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죠. 2P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2P가 나서 4P가 되고 그러면 140. 그러면 균형 가격은 140을 4로 나누니까 35가 되고 균형 거래량은 35를 수요함수에 대입하든 공급함수에 대입하든 똑같아요. 그래서 공급함수에 대해서 50이 나왔고 그러니까 이제 변화 후는 여기 공급함수는 그대로 있는데 수요함수가 바뀌는 거야. 수요함수가 여기 2가 어떻게 돼요? 2분의 3이 되는 거지. 2분의 3. 1.5가 되는 거지. 그럼 1.5가 되면 넘기니까 3.5P가 되고 그러면 140. 그럼 균형 가격은 140을 3.5로 나누니까 40이 되고 균형 거래량은 이 40을 공급함수 P자리에 대입하든 수요함수 P자리에 대입하든 결론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 거래량은 60이 되고 됐습니까? 이 정도는 풀 수 있어요. 요 문제 요걸 바꿀 수 있으면 된다. 오늘. 자, 됐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풀어봤습니다. 이제 1번 문제 풀었죠? 그러면 1-1번 문제가 있는데, 1-1번 문제 풀기 전에요. 요건 여러분은 이제 시험지에 없어요. 여러분 자료 없는데, 여기 28회 때 문제야. 28회 때. 그럼 28회 때 문제 한번 봐봐요. 공급함수 하나 줬죠? 그럼 수요함수 몇 개 줬어요? 2개. 그럼 작년 문제하고 같아 달라요? 똑같잖아요. 숫자만 다르고. 작년 시험 문제 첫 번째 풀었던 거 거기 1번 문제가 작년 문제잖아요. 그럼 작년 문제 공급함수 몇 개 줬어요? 하나. 여기도 28일 때 공급함수 하나. 수요함수 몇 개 줬어요? 2개. 똑같잖아요. 숫자만 다르고. 제가 요걸 풀라는 게 아니라 보여주기 한 거야. 똑같다고. 거기 보면 24, 26, 28 이렇게 나왔죠. 24, 26, 28은 이 세 번은 똑같게 냈어요. 이런 형태 똑같게 숫자만 다르게 의미하셨죠? 그런 문제만 우리가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됐어요. 이거 그리지 말고. 자, 이제 1-1번 문제 갑시다. 1-1번 문제. 그 1-1번 문제를 보면 그럼 뭐라고 나왔냐면 30회 때 나왔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어떤 도시에 이동식 임대주 쭉 나왔습니다. 근데 1-1번 문제는 이제 뭐 하려고 하냐면 제가 요건 풀지 않을 거예요. 균형 거래량 변화량은 여러분 풀지 않을 거고 자, 요걸 알려드릴 거예요. 요거. 공급 곡선의 가격에 대해서 니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에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렇게. 자, 이게요. 여러분 이거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자, 이봐요. 수요 함수가 있고 공급 함수가 있는데 수요 함수나 공급 함수는 이제 똑같아요. 그럼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 나오는데 자, 공급 함수는 이제 수요 함수를 중심으로 할게요. 이 문제는 지금 공급 함수 물어보는데 공급수 물어보는데 여기 수요 함수 공급 함수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뭐가 돼요? 요거 수요함수 공급함수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그게 수요곡선 공급곡선이 된단 말이에요. 수요곡선 공급곡선. 아까 풀어봤잖아요. 이게 자 제가 수업 시간에 풀었던 것은 이렇게 하잖아요. 수업 시간에 공부했던 것은 수요함수가 수요곡선이 있습니다. 공급곡선이 있습니다. 만나는 점이 균형이고 그때 가격이 균형 가격이고 균형 거래량입니다. 이 그림을 수학으로 표시하면 이게 지금 수요곡선이잖아. 수요곡선. 이게 공급곡선이잖아요. 저에게는 수업 시간에 이렇게 두 개 만나서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 이렇게 배웠잖아요. 이걸 수학으로 표시하면 이 수요곡선이 수요함수란 말이에요. 수요함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 계산 문제는 이 그림을 수학으로 표시해서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공급곡선을 수학으로 표시하면 뭐가 돼요? 공급 함수가 된단 말이에요. 함수가. 이렇게. 이해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수요함수, 공급함수를 통해서 수요곡선, 공급곡선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수요함수 일반적인 형태가 어떤 게 일반적인가 여러분 한번 판단해봐요. 자, 모른다 하더라도 금방 알 수 있어요. 이 일반적인 형태가 이제 1번 Q
QD는 300 마이너스 2P. 이게 일반적인 건가? 아니면 QD는 300이다. 자, 3번. P는 200이다. 어떤 게 일반적이에요? 1번 일반적이에요. 수요함수 1번 일반적이라고. 그러니까 수요함수란 것은 수요 곡선을 뜻하는 거고, 수요 곡선은 가격과 수요량이야. 여기 가격이잖아요. 가격. 이게 수요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요함수든 공급함수든 여기 Q도 나오고 P도 나와야 돼. 그게 일반적인 거라고. 그런데 네, 여기 2번은 Q만 나왔어요. 3번은 P만 나왔어요. 얘들 또 수요함수야. 이것은 특수한 수요함수야. 특수한 수요함수. 의미가 됩니까 지금? 네. 예? 그러면 이 일반적인 수요함수 이렇게 되는데, 이 일반적인 수요함수 이때를 이걸 그림으로 표시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수요곡선이 우하향하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림을 표시하면. 그러면 수요함수가 특수한 경우가 나온다고. 특수한 경우가 나오는데, 이 특수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아까 지웠던 거. 자, 두 가지가 나와. 첫 번째, QD는 300 이렇게 나오는 거. 또 하나는 P는 300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이렇게. 지금 이 숫자는 그냥 예를 든 겁니다. 어느 분들은 꼭 300입니까? 그러더라고. 이거 꼭 300,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든 거요. 그러니까 꼭 300입니까? 이래서 질문하면, 아, 이분한테 내가 계산 문제를 큰 걸 알려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300, 그냥 예를 든 거라고, 이렇게. 이 2P도 3P가 될 수도 있고, 그냥 P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예를 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QD는 300, P는 300 이렇게 나오면 공급 수요 곡선이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특수한 경우가 된다고. 자, 그러면 요 Q만 나왔습니다. 그럼 P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P가 가격이거든. 가격하고 상관없이 수요량이 300개다 그 말이야. 자, 이런 경우야. 봐요. 자, 지금 제가 말한 것은 탄력성으로 말해봐. 탄력성이 몇인가? 맥주 가격이 한 병에 100원을 하든 100원 할 때 제가 수요량이 300개, 맥주 가격이 200원 해도 300개, 맥주 가격 한 병에 10만 원 해도 300개. 저의 수요 탄력성 몇입니까? 에이, 지금 변화가 없잖아. 자, 맥주 가격이 이제 계산 문제 안 해야 되겠다. 맥주 가격이 자, 한 병당 자, 100원에서 100원. 그때 맥주 수요량이 나의 맥주 수요량이 300개란 말이에요. 300개. 그럼 맥주 가격이 1,000원 올라가. 그래도 맥주 수요량이 300개란 말이에요. 그럼 한 병당 10,000원 올라가. 그래도 맥주 수요량이 300개란 말이에요. 그럼 탄력성은 이 이 수요량이 변화란 말이에요. 그럼 수요량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탄력성 몇이냐고요? 300이 아니라 0이야, 0. 됐죠? 그러면 이 수요함수가 이게 지금 이걸 뜻한다고, 이걸. 그러면 가격이 없잖아요. 가격이 없다면 가격하고 상관없이 수요량이 300개입니다. 그 말이에요. 수요량이 300개다. 그러면 탄력성은 몇이라는 소리야? 0이라는 소리야. 그럼 탄력성 0이면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 말이라고. 의미하셨죠? 그러니까 수요함수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수요함수가 Q만 나오면 수요함수가 Q도 나오고 P도 나와야 되는데 Q만 나왔다. 이게 특수한 경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완전 비탄력적이란 말이에요. 비탄력적. 이 그림을 펼쳐 볼게요. 그러면 일반적인 게 지금 이거야. 수요함수가 수요곡선이. 그 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고 배웠잖아요. 이거 일반적. 이렇게 나오면 수요함수가 Q도 나오고 P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Q만 나오면 이걸 이제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가 가격이고 여기가 수요량이란 말이에요. 그럼 수요량이 지금 300개란 말이에요. 그럼 가격이 100원 해도 300개, 200원 해도 300개, 300원 해도 300개. 그래서 수요곡선이 수직선. 완전 비탄력적. 그러면 곡선이 수직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P만 나왔어. P만 나와. P만 나왔어요. 그럼 이거는 느낌상 뭘까? 완전 그렇지. 완전 탄력적이겠지. 느낌상 와야지. 선생님 왜 그냥 느낌이 있잖아요. 완전 비탄력 나왔으니까 완전 탄력적 나와야겠지. 수요든 공급도 똑같아. 제가 수요를 예를 들었잖아. 근데 수요든 공급이 똑같다고. 그럼 여기 봐봐요. 여기 보면 공급함수가 몇 개 나왔어요? 2개. 여러분도 다른 말 하니까 제가 빨리 대답할 테니까. 제가 물어보는 말에 대답하지만 내가 대답할 테니까. 공급함수가 2개 나왔잖아요. 이렇게. 2개 나왔는데 일반적인 공급함수가 여기 지금 제가 수요를 예를 들고 있잖아요. 그럼 공급함수가 일반적인 형태는 QS야, S. QS는 공급은 S니까 300
야, 공급 플러스 P 뭐 이렇게 나온다고. 이게 공급함수 일반적인 거야. 그런데 공급함수도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소리야. QS는 300 이런 식으로. 그 P는 200, 300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소리야. 됐죠? 그러면 Q만 나오면 수요등 공급이든 Q만 나오면 완전 비탄력적이고 P만 나오면 완전 탄력적이야. 그럼 여기는 P만 나왔잖아요. 그러면 공급 곡선은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이다. 됐습니까? 끝. 그래서 어떻게 올 거냐면 이렇게 오라고. 수요등 공급이든 상관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면 Q만 나왔다. Q만 나왔다. 빅. 큐빅이라고 외우시든지. 사실 나는 큐빅 싫어.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P만 나왔다. P탄. 둘 중에 하나만 외워. 둘 중에 하나. 큐빅을 외우시든지 P탄을 외우시든지 둘 중에 하나만 외우면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P탄 힘들면 파탄이라고 하시든지. 파탄. P탄 그러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끝났잖아요. 오케이? 자, 저는 이제 그만해 이제. 앞으로 가야 되니까 오늘 이해 안 되면 하지 마. 시험 볼 때까지 제가 몇 번 물어봐. P탄, 큐빅 해 물어본다고. 그럼 큐빅 그러면 이제 빨리 캐치하신 분들은 큐빅 그러면 Q만 나오면 완전 비탄력적입니다. 그래. 근데 이제 시험 보러 갈 때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니까. 자, 됐습니다. 그럼 이 문제 이제 1-1번 문제 됐어요. 의미하셨죠? 네? Q만 나왔습니다. 수요함수 공급함수 Q만 나왔습니다. 그럼 완전 비탄력. Q빅. P만 나왔습니다. 완전 탄력적. 완전 비탄. 그러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왜 내는가 모르겠어요. 이런 문제를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들한테 내는 거지 중개사들한테 왜 이런 문제를 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출제자 많이 아팠다고 그래요? 진짜. 자, 이제 탄력성으로 갑니다. 여기 한번 봅시다. 이게 제가 만들어 왔으니까 수요함수 공급함수에 따른 수요곡선 공수 형태. 이 말은 수요함수 공급함수가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서 수요곡선 공급곡선이 달라진다는 소리야. 그렇죠? 자, 이거 했던 거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인 형태가 수요함수는 Q도 나오고 P도 나와야 돼. 공급함수는 Q도 나오고 P도 나와야 돼. 맞죠? 여기 일반적. 그럼 이렇게 수요함수가 나오면 이건 수요곡선이 우하향, 공급선이 우상향이라고. 근데 수요함수 공급함수가 특수한 형태가 이렇게 QD. 요 수요함수인데 P는 안 나오고 Q만 나왔어요. Q만 나왔죠. Q빅. 완전 비탄력적. 완전 비탄력적. 가격에 상관없이 수요량이 200으로 고정된다. 고정된다. 그러면 수요곡선이 수직선은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러면 또 하나의 특수한 형태가 이런 게 나오겠죠. P만 나왔어. P만 나왔습니다. P만 나오면 그럼 뭐가 안 나왔어요? 예. P만 나오고 가격은 P만 나오고 양은 안 나왔죠. 그럼 가격이 200에 고정된다는 소리야. 그럼 수요량에 관계없이 가격이 200으로 고정된다. 이때는 완전 탄력적 수평성이라는 소리야. 되셨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머릿속에 다 기억할 수는 없고 Q빅, P, 탄 이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그럼 될 거니까. 자, 이제 갑시다. 네. 자, 균형 가격 이 정도 하시고, 예, 이제 탄력성으로 한번 가볼게요. 탄력성으로 갑시다. 예, 안보에서. 자, 유형 2번 탄력성으로 가볼게요. 탄력성. 유형 2번 한 장을 넘기면 탄력성. 유형 2번에 2번하고 2-1번 나왔습니다. 2번하고 2-1번 중에서 2-1번이 더 어려워요. 2번은 쉬워요. 2번은 두 문제를 같이 풀어볼 거니까 보시라고요. 자, 일단 이 문제를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 0.6, 소득 탄력성이 주어졌잖아요. 4, 오피스텔 가격에 대한 아파트 수요의 교차 탄력성 0.2. 자, 요령은 탄력성이 몇이라고 주어져.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몇이다. 수요 가격 탄력성이 5다, 3이다, 2다 이렇게 주어지면 무조건 공식 만들면 돼. 공식 만들면 문제 해결된다고. 그럼 여기 탄력성 몇 개 나왔어요? 3개 나왔잖아요. 그럼 3개의 공식을 만들면 된다고. 3개의 공식을 만들면 문제는 해결되게 돼 있어요. 자, 일단 여기 제가 공식 만들어야겠으니까 공식 만들어 봅시다. 자, 1번은 수가탄.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식. 자, 이 공식을 모르면 문제가 안 풀리는 거니까 공식을 모르면서 문제가 이해 안 풀려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공식을 알고 나서 문제가 풀리든 안 풀리든 이거 말해야지.
됐는지. 그러니까 무조건 공식을 만들면 돼. 그러니까 수가탄 공식 만들어 볼게요. 일부 외우지 말아야겠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수가탄이야. 아파트 수가탄. 아파트 수요 가격 따라서 이렇게 나눈다 했잖아요. 그럼 수요랑 변화율, 가격 변화율 되는 거고. 근데 아파트 가격 변화율, 아파트 수요랑 변화율 이게 몇 나왔다는 거야? 이게 0.6 나왔다는 소리야. 왜 이렇게 출제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2다 3이다 하면 될 텐데. 0.6을 주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오케이? 자, 이거 만들었어요. 두 번째 수소탄 나왔네. 수소탄. 수유의 소득 탄력성. 이게 0.4가 나온 거야. 0.4. 오케이? 자, 질문. 수유의 소득 탄력성 나왔습니다. 하고 싶은 말. 무슨 말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지. 정상지의 열등기가 나와야 돼. 소득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게 0.4니까 플러스 값이야. 마이너스 0.4. 이렇게 마이너스 얘기가 붙는 거고, 이게 플러스 값이에요. 0.4가. 0.4가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그러면 멈춤돼요. 4는 플러스입니까? 예, 플러스 그러면 된다고. 근데 0.4가 플러스입니까? 그러면 멈춤돼. 0.4가 붙으니까. 앞에가 마이너스 안 붙었잖아요. 그럼 플러스 값이지. 그럼 0.4가 플러스 값이다. 그 플러스 값이면 이자가 정상제라는 소리야. 정상제. 근데 이 문제는 정상제라고 줬어, 이렇게. 근데 이거 정상제 안 줘도 상관없어요. 안 줘도 수소탄이 0.4니까 이건 정상제구나 이렇게 쓴다고. 이렇게. 자, 이렇게 써놓고 이제 공식은 수요량 변화율, 소득 변화율, 아파트 수요량 변화율 이렇게 되겠죠. 자, 세 번째. 수교탄, 수요 교차 탄력성. 수교탄 썼다고 이렇게. 자, 공식 만들어야지. 수교탄은 몇입니까? 0.2. 이렇게. 수요의 교차 탄력성 공식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처럼 해라. 수요 가격 탄력성처럼. 그럼 수요 가격 탄력성이니까 수요량 변화율, 가격 변화율 써놓는다고. 다만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재화가 몇 개 나와요? 2개. 2개 나오니까 가격 앞에 있는 재화와 수요량 앞에 있는 재화가 다른 재화야. 다른 재화. 그러면 가격 앞에 있는 재화가 무슨 재화인가 보자고 이렇게. 자, 봅시다. 자, 오피스텔 가격에 대한 아파트 수요의 교차 탄력성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 가격 앞에 있는 재화가 아파트입니까? 오피스텔입니까? 오피스텔. 가격 앞에가 오피스텔 써졌잖아. 그럼 여기 오피스텔 가격 변화율. 그럼 여기는요. 아파트 수요량 변화율. 그럼 재화가 몇 개 나왔어요? 2개. 그러면 여기 대체제인가 보완제가 써야 된다고. 여기 0.2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면 대체제야. 혹시 여기가 마이너스 0.2 나왔다. 그러면 보완제라는 소리야. 대체제. 근데 문제는 대체제라고 줬다고 이렇게. 대체제라고 이렇게. 요거 안 줘도 상관없다고. 대체제를 썼어요. 대체제. 요 정상계 대체제 쓰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이렇게 했어요. 여기까지 해야만이 문제가 풀린다고. 이거 모른다. 그럼 문제가 안 풀리는 거라고. 이것도 모르는데 문제가 어렵다 해보면 안 되지. 이건 알아야지. 이렇게. 자, 그러면 나는 계산 문제 못 푸는다. 그래도 요 공식을 만들 수 있어야 돼. 32회 때 이 공식을 물어봤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량 변화율에 대한 가격 변화율 비율이다. 이게 32회 때 시험 지문이야. 옵니까? X입니까? X.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량 변화율. 이렇게 분수식 읽는 법,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간다고 이렇게 아파트 가격에 대한 아파트 수요량 변화율, 이 분수식 읽는 법은 우리 시험에서 7번인가 8번 나와요. 최근에 32회 때 나왔고, 28회 때 나왔고, 28회 때는 2개 나왔죠. 2개나. 이렇게 자주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시킨 대로 따라가면 돼. 자, 뭐라 했냐면, 문제는 여기 이제 문제 보기 전에 아파트 수요량이 몇 개 나왔어요? 3개. 하나, 둘, 3개 나왔잖아요. 아파트 수요량이 3개. 이게. 그럼 문제에서 여기 뭐라 했냐면 아파트 전체 수요량 변화율 그랬어요. 전체 수요량. 그러니까 요 3개. 그러면 여기서 10% 올라갔다 해봐요. 올라갔다. 여기는 뭐 5%가 올라갔다. 여기는 5%가 떨어졌다. 이렇게. 그러면 전체 수요량 변화율은 몇 퍼센트 증가? 10%가 증가. 이렇게. 자, 그러면 문제에서 이제 시킨 대로 따라가자고요.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아파트 가격, 그다음에 소득, 오피스텔 가격이 3%씩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그럼 아파트 가격이 3% 올라갔다네, 이렇게. 그래?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힘들어요. 그럼 여기 들어갈 말은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수요량은 증가, 감소? 감소. 이걸 증가라고 생각하더라고, 증가라고.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수요량이 감소. 오케이? 그럼 몇 퍼센트 감소? 2개를 곱해. 1.8%가 감소. 자, 이제 여기는 소득이 3% 올라갔다고 나왔어요. 3%. 그럼 소득이 올라갔으면 이자가 정상제잖아요. 정상제니까
수요량이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하겠죠. 정상이니까 증가. 증가는 몇 퍼센트? 1.2% 두 개를 곱할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교차 탄력성 오피스텔 가격이 3% 올라갔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아파트 수요량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 왜 증가해요? 투자가 대체제잖아요. 대체제면 한 재의 가격이 올라갈 때 다른 재 수요량이 증가. 그럼 몇? 0.62 증가. 이 곱할 거니까. 그럼 세 개를 묶으란 소리야. 전체니까. 그럼 세 개를 묶으면 여기는 1.8%나 감소했죠? 그럼 마이너스 1.8. 이거 올라가고 올라갔잖아요? 플러스 1.2. 플러스 0.6%. 그럼 1.8이 감소하고 여기 두 개는 1.8이 증가했으니까 또이 쌤 변화 있다 없다? 없다. 됐습니까? 한번 풀어보시라고. 나는 계산 싫다 하면 아예 하지 말고 안 해도 되고 이 정도는 풀 수 있겠다. 그럼 풀어야 돼. 이 정도가 나오면 풀어야 돼. 그러니까 제가 푸는 문제만 풀 수 있는 거지 더 이상 벗어나서는 못 푸니까 숙달 시켜버려 말이야. 숙달. 자, 됐네. 그러니까 요령, 탄력성 이렇게 몇이라고 나오면 무조건 뭐 만든다? 계산 공식 만든다. 계산 공식. 자, 됐네. 풀이 이렇게 계산 공식 만들라는 소리 이렇게. 계산 공식 만들면 될 거니까.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가 공식 외워야 된다고 했잖아요. 자, 2-1번 문제입니다. 2-1번은 2번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인데 한 단계만 업되는데 2-1번을 또 그렇게 어려워합니다. 2-1번 문제. 2-1번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끔씩 숫자만 바꿔 출제는 숫자만 바꿔서. 그럼 2-1번 가볼게요. 2-1번 문제를 봤더니 뭐라고 나왔냐면 어느 지역의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6. 그러면 공식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요? 만들어야지. 공식 만들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소득 탄력성이 0.5다. 그럼 일단 공식을 만들자고. 공식. 그럼 공식은 몇 개 만들까? 2개 만들어야지.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 공식 풀이 방법. 공식 만들어라. 수요의 가격 탄력성 만들어라. 벌써 분위기 안 좋아지네요. 수요 가격 탄력성. 오피스텔 가격에 대한 수요 가격 탄력성이잖아요. 그럼 여기 이렇게 나누는 거니까 수요량 변화율, 가격 변화율 되겠죠. 오피스텔 가격 변화율, 오피스텔 수요량 변화율 되겠네. 그래서 이게 몇 나왔답니까? 이게 0.6 나왔답니다. 이렇게 0.6 됐죠? 이렇게 나. 그다음에는 두 번째 수요의 무슨 탄력성? 소득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나왔습니다. 그럼 공식 만들면 되잖아요. 공식 만들어 봅시다. 유형 1번은 균형 가격이었는데 올해 나올 확률을 희망하고 여기 탄력성은 올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게 몇 나왔습니까 지금? 0.5 나왔잖아요. 0.5. 그럼 소득 탄력성이 0.5 나왔으니까 이게 정상제, 열등제 구별하셔야 돼요. 정상제입니까? 열등제입니까? 정상제. 여기다 정상제 쓰는 거라고. 이렇게. 선생님 정상제 꼭 써야 됩니까? 아니 쓰기 싫으면서 안 써도 상관없어요. 문제 풀 때 편하고 쓰는 거니까. 그러면 공식은 수요량 변화율, 소득 변화율, 오피스텔 수요량이 되겠죠. 이렇게. 여기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 여기까지. 이렇게 해놓고 문제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가를 보면 된단 말이에요. 자, 봅시다. 오피스텔 가격이 5% 올라갔대요. 그럼 올려줘요. 오피스텔 가격이 5% 올라갔대요.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오피스텔 수요량은 이 오피스텔 수요량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하죠. 선생님 나는 그걸 모르겠더라. 가격이 올라갔다잖아. 그럼 수요량이 감소하죠. 수요 법칙 때문에. 그럼 몇 퍼센트 감소? 3% 감소해요. 감소. 자, 아까 2번 문제하고 약간 힘든 게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픈 상승과 동시에 소득이 변화하여 전체 수요량은 1%가 감소했다는 거야. 여기 가격만 보면 수요량이 몇 퍼센트 감소해야 돼? 3%. 3%. 그런데 여기 칠판에 오피스텔 수요량이 몇 개 나왔어요? 2개 나오잖아요. 2개. 이렇게 2개 나오잖아요. 2개 이렇게. 그럼 이 두 개를 묶어서 몇 퍼센트 감소했다는 소리야? 1% 감소했잖아요. 1%. 1%. 가격만 보면 3%가 감소하잖아요. 그 두 개를 묶었더니 1%밖에 감소 안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됐을까? 2%가 뭐 했을까? 증가했겠지. 이해됩니까? 증가했겠지. 그러면 2% 증가했을 건데 이렇게 하려면 여기 1% 감소하려면 2% 증가해요. 그렇게 되려면 소득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이때 소득 변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 위에 것은 끝났어. 수의 가격 탄력성. 그러면 수의 소득 탄력성이 0.5일 때, 수의 소득 탄력성이 0.5일 때 수혜량이 2%가 증가하려면 소득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 말이야. 일단 소득은 증가해야 돼, 감소해야 돼? 증가. 정상이잖아. 정상일 때 수혜량이 증가하려면 소득도 증가해야 돼. 0.5가 되려면 몇 퍼센트? 4%. 이게 답이에요. 2번 문제는 풀었는데 2-1번 문제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안 되고 있으라고.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이거 굉장히 어려워해요. 생각을 하셔야지. 자, 잡아요. 탄력성이 주어졌습니다. 몇이라고? 그럼 공식 만들어라. 공식 만들고 문제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가 그냥 따라가주면 된다고. 그럼 가격이 5가 올라갔다겠어요. 5%가. 탄력성은 가격 탄력성이 0.6입니다. 그러면 수혜량이 3% 감소했겠죠. 그럼 이 문제가 요 밑에 게 없다기 봐요. 소득 탄력성 없다. 그럼 수혜량은 3% 감소. 이게 답이라고. 근데 분명히 3% 감소해야 되는데 요 소득 탄력성과 같이 해서 전체적으로 몇 퍼센트 감소했어요? 1이 감소했잖아요. 여기서는 3이 감소하는데 전체적으로 1이 감소하면 여기서 2가 증가해야 돼요. 증가. 그러면 2가 증가하려면 소득 탄력성 0.5이다. 소득은 몇 퍼센트 변해야 되는가? 4%. 나 그만했지. 응? 여러분 보시면 됐고. 제 생각에는 2-1번 문제의 형태가 올해 출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넘겨서 유형 3번으로 갑니다. 유형 3번. 유형 3번으로 할게요. 유형 3번. 유형 3번으로 가면 그는 정보가치, 정보비용 구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거. 이 문제는 역시 올해 출제할 확률은 약간 떨어집니다. 왜? 작년에 출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 보면 한 4년이나 5년에 한 번 걸로 출제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출제했으니까 올해 출제할 확률은 좀 떨어진다는 거야. 혹시라도 2년 연속 나올 수 있으니까 나오면 풀어야 되니까 어떻게 푸냐면 그 풀이는 방법 1번, 2번 해놨잖아요. 그 밑에 뭐 주기까지 해놨는데 자, 방법 1번처럼 풀어도 되고 2번처럼 풀어도 돼요. 근데 방법 1번처럼 푸는 것은 논리적으로 푸는 거고 방법 2번처럼 푸는 것은 편법으로 일본 말로 야매로 푸는 거야. 야매로. 그러면 이 정보가치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하는 거야. 정보가치 구하는 게 있거든. 자료 정보가치. 그럼 정보가치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이 공식을 이용해 정보가치는 이 정보하고 가치 사이에 현재란 말이 생략되거든. 현재. 정보의 현재 가치. 그럼 현재 가치를 구하려면 할인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할인해야 되지. 현재 가치 구하는데 할인해야 되지. 자, 현재 가치가 있고, 요거 미래 가치가 있어요. 미래 가치가. 그러면 요 미래 가치가 이렇게 현재 가치 만드는 거야. 현재 가치 만든다, 현재 가치. 예? 그럼 이거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 만든 것을 할인한다고 그래, 할인. 그럼 할인율이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있어요. 그거 나오잖아요. 할인율. 그러면 미래 가치, 현재 가치로 갈 때,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로 갈 때 어떻게 하냐면, 이 미래 가치가 1억이다. 1억을 나누는 거야. 할인율로. 그럼 할인율이 10%다. 1 플러스 0.1 이렇게 나누는 거라고. 예? 그럼 요거 1년이다. 그러면 1승이고, 2년이면 요걸 2번 나누니까 2승 이렇게 된다고. 요거 몇 년이요? 2년. 그러니까 현재 정보 가치 구할 때는 나누구나 그게 있어야 돼. 나누구나. 그게 현재 가치 만드는 거니까. 보면 개론 공부하다 보면 뭐 강사들도 마찬가지지만 앞머리 따서 외우고 그런 것은 이미 시대가 지났습니다.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근데 여전히 그렇게 합니다. 그거는 편법이고 그것은 점수가 높은 점수가 절대 나오지 않아요. 이런 논리 알아야지, 논리. 이 논리 알면 너무너무 편해진다니까. 봐봐요. 요 분수식, 요걸 논리를 모르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반비례. 읽을 때 이렇게 읽어간다. 그 다음에 배수다. 요 논리를 알면 얼마나 편해진대요. 이런 형태의 문제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 요 분수식 논리가. 근데 그냥 외우세요. 앞머리 따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논리를 좀 알 것을 알아야 되니까. 자, 정보 가치 구한다. 정보의 현재 가치 구한다. 그럼 현재 가치 구할 때 할인한다고 할인 이렇게. 할인. 나눈다는 거야. 그럼 이제 현재 가치 구하는데 일단 나눈다는 것은 머릿속에 둬야 되고 할인이 있어야 되고 이제 편법으로 푸는 거. 그래서 이것을 어떤 강사든 간에 이렇게 가르쳐요. 이렇게 실미미라고 가르칩니다. 실미미. 이렇게. 실미미. 요거 알면 돼. 실미미. 이렇게 한다고. 그럼 이게 지금 정보의 현재 가치입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나서 나눠야 돼, 안 나눠야 돼? 나눠야 돼. 할인해야 된다고. 할인.
그다음에 1 플러스 할인율 몇? 10%, 0.1, 몇 년? 2년, 2승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요거는 전제로 두고 그냥 할인해서 이거 전제로 두고 실미미 그런다고. 실미미. 정보가치 뭐라고요? 실미미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실미미가 도대체 뭐냐? 실미미가 쉬는 시간에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지 말아요. 이거 물어본 게 아니에요. 제가 딱 내가 번다 일부러 이거 풀고 나서 쉬는 시간에 옆에 사람한테 물어본 거 안 물어본 거 번다고. 그러면 옆에 언니한테 물어봐. 언니 미실현 가치가 뭐예요? 그런다고. 제가 대학에 할 때니까 물어보지 말라니까. 물어보지 말고 요 실현 가치가 뭐고 미실현 가치가 뭐고 미실현 확률이 뭔가 제가 말할 테니까 천천히 말할 테니까 제발 옆에 언니한테 자유를 줘. 쉬는 시간에 물어보지 말고. 자, 실현 가치라는 게 여기 보면 복합 쇼핑몰 개발 예정지 인근에 일단은 A 토지가 있다는 거야. 근데 2년 후 도심에 복합 쇼핑몰이 개발될 가능성이 50%로 알려져 있다. 2년 후 도심에 복합 쇼핑몰이 개발되면 A 토지 가격이 6억 500만 원이다. 이게 개발되면 이게 실현된 거야. 실현. 이게 개발이 실현된 거라고. 그러면 실현 가치는 개발됐을 때 가치야. 개발됐을 때 그걸 실현 가치라고 한다고. 모르는 사람 없죠? 옆에도 물어보자는 거. 그럼 실현 가치가 얼마입니까? 6억 500. 그럼 여기다 6억 500을 쓰라는 소리예요. 6억 500. 500. 그러면 미실현 가치는 알겠죠? 개발이 안 되는 게 미실현이야. 그러면 보면 2년 후 도심에 쭉 나오면서 개발되지 않으면 여기에 미실현이야. 개발되지 않으면 3억 250. 여기에 미실현 가치라고. 그럼 여기 미실현 가치를 뺀다는 소리야. 3억 250만 원 이렇게 뺀다고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요 가로하고 그다음에 미실현 확률 나오죠? 미실현 확률. 미실현 확률을 제가 이거 잘못해서 요 곱하기 나누게 나눴는데 곱하기야 곱하기 미실현 확률. 거기 제대로 돼 있어요, 여러분들. 자료는 제대로 있다고. 자, PPT만 이거 잘못 만들어 온 거지. 지금 이해됩니까? 이제 그거 고치지 말라고. 제대로 됐으니까 이거 곱한다고 곱하기. 곱하기. 그럼 미실현 확률이 뭘까? 미실현 확률이 여기 봐요. 2년 후 도심의 복합 쇼핑몰이 개발될 가능성이 50%로 알려졌다. 여기에 50%가 실현될 확률이야. 실현될 확률. 실현될. 복합 쇼핑몰이 개발된다. 그게 실현이라고. 그럼 실현될 확률 몇이야? 50. 그럼 미실현 확률은 50. 그럼 곱하기 0.5. 그럼 여기가 실현될 확률 60이면 미실현 확률은 40. 이렇게. 이걸 실미미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답이 나온 게 아니라 여기 이제 할인해야 되니까 1 플러스 0.1 할인율 났으니까 2년이죠. 2승. 됐죠? 이걸 실미미라고 한다. 자, 정보 가치 또는 정보 가치 또는 정보의 현재 가치 정보 비용 구해라는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고. 그 뭐라고? 실미미. 실현 가치, 미실현 가치. 나머지 나중에 미는 미실현 확률 곱하고 할인한다, 나눈다. 1 플러스 할인율. 그다음에 기간 n승. 이렇게. n승은 2년이면 2승, 3년이면 3승. 됐습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실미미. 됐나요? 실미미. 자, 됐어요. 자, 하나만 더 풀어볼 거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풀고 이번 시간에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자, 실미미 풀 수 있겠죠? 안타깝다. 왜? 이 문제가 올해 나와야 되는데 작년에 나와서 안타깝지. 이렇게. 자, 실미미 됐고. 자, 정보 가치를 풀어봤는데요. 자, 여기 칠판 한번 봐봐요. 칠판을 보면 그러면 여러분 자료에 2-2가 있는 거 볼래요? 2-2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데 여기 칠판 봐봐요. 여기 2-2 쓰지 마세요. 쓰지 말라고. 쓰지 마. 제발 좀 쓰지 말고. 여기 요약 정리집에 다 있는 문제니까 쓰지 말라고. 이런 문제 형태가 매우 빈번하게 출제해요. 최근엔 32회도 나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문제 형태가 5번인가 나왔습니다. 최근 한 10몇 년 동안. 그러면 거의 3년에 한 번꼴로 나온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자, 풀어볼게요. A적 오피스텔, 여기 요약 정립이 있다고 그랬어요. 임대료가 10% 상승하고 오피스텔 임차 수요가 15% 감소하자 이 지역의 소형 아파트 임차 수요가 5% 증가했다. 이 지역의 소형 오피스텔 수요 임대료 탄력성 하나 구하고, 그러니까 수요 임대료 탄력, 수요 가격 탄력성이야 하나 구하고, 그다음에
교차 탄력성 구하고 재화가 몇 개 나왔어요? 2개. 재화가 2개 나왔으니까 두 재화의 관계, 대체제냐 보완제냐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3개를 이렇게 뭐 이런 형태의 문제가 아주 빈번하게 출제한다니까요. 그러면 오피스텔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이라고 그랬어요.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같은 뜻이야. 그러면 공식 만들자고 그래, 공식. 그럼 공식 만들면 이렇게 나누니까 여기는 수요량 변화율, 임대료 변화율 되겠죠. 오케이? 그다음에 오피스텔이잖아요. 오피스텔. 그러니까 오피스텔 임대료, 오피스텔 수요량이라고. 그러면 이제 공식 만들었으니까 문제에서 시킨 대로 따라가잖아요. X지역 오피스텔 임대료가 10% 올라갔어요. 10%.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숫자만 가지고 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안 붙이는 거고. 자, 그다음에 오피스텔 수요량이 몇 %가 변했어요? 15% 감소했잖아요. 15%. 그럼 몇일까? 1.5. 하나 구했잖아요. 그럼 1.5는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 자, 이번에 소형 아파트 임차 수요의 교차 탄력성. 교차 탄력성 공식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 임대료 탄력성처럼 해라. 그러면 여기 수요량 변화율, 임대료 변화율 되겠죠, 이렇게. 그런데 임대료 앞에 있는 재화와 수요량 앞에 있는 재화가 같은 재화, 다른 재화? 다른 재화란 말이에요. 다른 재화. 그러면 요 임대료 앞에 있는 재화가 오피스텔입니까? 소형 아파트입니까? 오피스텔. 오피스텔이 임대료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오피스텔 임대료. 여기는 소형 아파트 수요량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교차 탄력성을 구할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야.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인데요? 오피스텔 임대료가 올라가면 플러스, 떨어지면 마이너스. 아파트 수요량이 증가하면 플러스, 감소하면 마이너스. 의미 됐습니까? 그렇죠. 그럼 오피스텔 임대료가 10% 올라갔다 했잖아요. 그럼 플러스 10%. 그런데 아파트 수요량은 증가했습니까? 감소했습니까? 증가 5%가. 그러면 플러스 5%. 플러스끼리 나누면 플러스. 그럼 몇입니까? 0.5. 됐습니까? 예. 자, 그다음에 소형 아파트 오피스텔 관계는 헤어졌는데요. 그럼 무슨 관계입니까? 대체제. 재화가 2개 나왔고 한 재화가 올라갈 때 다른 재화 수요가 뭐였다? 증가했다. 대체제지. 대체제. 이런 형태의 문제가 매우 빈번하게 출제해요. 그러니까 쓰지 말고 제발 단도 돌려버려야겠다. 쓰지 말라고. 쓰면 무조건 공부가 되는 것처럼 하는데 그거 아니지. 썼다고 공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써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막 쓰기를 좋아하니까. 자, 어디가 있는가 제가 알려드릴게요. 36쪽. 요 요약진이 36쪽이 있다고. 36쪽. 자, 요약진이 36쪽에 있는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야. 이렇게. 임대료냐 가격이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됐습니까? 네, 됐어요. 자, 유형 3번까지 했습니다. 자, 쉬었다가 유형 4번부터 합니다. 되셨나요? 예.